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후발국에서 근대 금융제도의 도입과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간접 금융 중심의 금융제도 형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189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한국에 본점을 둔 일반은행의 설립 현황을 정리한 것인데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화폐 정리 사업 직후인 1906년 이후에 은행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화폐 정리 사업 이전에 설립된 조선상업은행과 한성은행을 제외하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22개 은행 중 20개 은행은 1906년 이후에, 특히 1912년 이후에는 18개 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원인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는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 화폐 제도가 안정된 것입니다. 갑오개혁 이후 남발되었던 백동화가 정리되었고 중앙은행 제도가 도입되어 은행권이 발행되는 등 화폐 제도를 안정시킨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은행 설립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한 것입니다. 1911년 3월에 조선은행법이 제정되어 식민지 중앙은행으로서 조선은행이 설립되는 것을 계기로 일반은행의 설립과 업무를 규정한 은행령이 1912년 12월에 제정되었던 것이 은행 설립에 기여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대외무역이 성장하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초기의 은행은 주요 상공업 중심지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단점은행 형태로 설립되었다는 점입니다. 식민지기의 일반은행 발전 과정을 볼 때 이들 단점은행은 자금에 대한 수요가 확대하고 다른 지역과의 거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점차 전국은행으로 변모했고 결국 식민지 말기에는 조선상업은행과 조흥은행 두 개의 시중은행으로 통합 조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에서의 일반은행 설립과 발전 과정은 근대 사회로의 이행이 자생적인 과정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해 전개된 후발국에서의 금융기관의 설립과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식민지기에 도입된 주식시장은 일반은행의 발전 과정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은행이 상공업자들의 자금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설립되었다면 주식시장은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 필요성에 근거하여 설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주식 거래를 위해 1920년에 경성주식 현물거래시장이 설립되었지만 이 시장은 일본에서 주식 거래 경험이 있었던 한국으로 건너온 소수 일본인의 요구에 의해 조직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식민지기의 주식시장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의 거래 종목이 거래소 주식으로 제한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성주식 현물거래시장 설립 직후인 1920년의 거래소 관련 주식 비중은 81%였고 그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27년에는 90%를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거래소 관련 주식은 경성주식 현물거래시장 주식만이 아니라 일본의 대판 주식거래소와 동경 주식거래소 주식은 물론 만주의 안동거래소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실은 1931년에 조선거래소 체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주식 거래가 청산거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개념상 청산거래는 선물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의 청산거래가 오늘날의 선물거래와 다른 점은 주식 현물을 인도하지 않은 채 가격의 차액만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식 주권이 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현물이 양도되었을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고려할 때 주식 현물을 양도하지 않고
가격 차액만 결제하는 이 거래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첫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장회사의 주식이 많지 않아도 거래소 주식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였습니다. 둘째, 주식시장이 자본 조달 기능과는 무관하게 주식시장의 매매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래원의 사업 기회만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 주식시장은 종종 시장 참여자들의 탐욕에 근거하여 주식거래가 투기적 거래로 발전하였고 대금을 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휴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이 자본 조달 시장이 아니라 투기 시장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해방은 식민지기에 형성 발전된 금융제도에 커다란 충격을 가했습니다. 일반은행은 예금 인출 사태로 은행 영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었고 국채와 군수회사 주식이나 회사채 인수시장으로 변화했던 주식시장은 일거에 붕괴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이들의 재건 및 재편 과정은 크게 달랐습니다. 우선 일반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조선은행의 발권력에 근거하여 빠르게 정상 상태로 회복되어 갔습니다. 수많은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가 참여하고 있는 일반은행을 해체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진 경제, 생산이 정체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제도의 재건이 중요했고 이런 점에서 식민지기부터 자금 중개 기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일반은행을 신속히 정상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일반은행과 달랐습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식민지기의 주식시장은 자본 조달 기능과 무관하게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래원인 회원들의 사업 기회에 불과하여 주식시장의 재건은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전쟁 중에 주식시장이 더 정확히 말하면 직과증권과 국채 등이 유통되는 증권시장으로 재건되었지만 식민지기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거래 종목은 직과증권, 국채와 거래소 주식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매매도 청산거래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 금융제도의 발전 과정을 고려할 때 일반은행과 달리 주식시장이 자본 조달 기능, 즉 직접 금융시장으로 발전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은행은 화폐 제도 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과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주식시장이 직접 금융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을 통한 제도 정비와 육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간접 금융 중심의 금융제도 형성과 발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경제개발과 금융의 심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